네, 우리가 기백에서 배우는 1, 2, 3단원에 여러분 1단원에서 우리가 포물선을 배우죠. 2단원에서 타원을 배우고 3단원에서 쌍곡선을 배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순서는 우리가 난이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배우셔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쌍곡선을 1단원에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네, 살짝 좀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순으로 실제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쌍곡선이라는 녀석은 특징이 하나가 점근선을 갖고 있거든요. 점근선. 그러니까 포물선에도 점근선이 없고 타원에도 없는데 유일하게 쌍곡선에만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점근선의 의미가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력권을 벗어났다. 벗어남. 벗어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항성과 그 항성 주변에서 항성의 영향을 받는 어떤 뭐 운석이 될 수도 있고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항성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하고 어떤 항성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포물선이라는 것은 이 중력에 이제 종속을 당한 거죠. 완전히 중력에 종속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인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타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서로 뭐라 그럴까요? 유지를 한다?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태양과 우리 지구의 관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어떤 뭐 탈출력, 운동력이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을 버티지 못한다면 네,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죠? 하지만 이 지구가 이 태양을 벗어나려는 힘이 태양이 이 지구를 당기는 힘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곡선은 뭐냐면요. 쌍곡선은 이 항성의 영향을 받는 물체가 결국은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이제 탈출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충분히 멀리 가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어, 작용 반작용 그다음에 어떤 가속도의 법칙,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F는 ma다 그런 게 있잖아요. F는 ma라는 식에서 그러니까 이거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뭐 이제 이런 얘기죠. F가 0이면 그렇죠? 네, A도 이제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가속도가 없다. 그러니까 가속도를 받지 않으면 어때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우주에서 여러 가지 물체 움직임 중에서 어떤 커다란 항성의 중력권에 들어갔다가 영향을 받지만 그거에 영향을 살짝 받지만 결국은 자기의 운동력이 더 뛰어나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결국 충분히 멀어지게 되면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쌍곡선의 점근선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몰라도 되고요. 사실 이제 문제를 풀 줄 알면 되겠죠. 점근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근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점근선의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력권을 벗어난다라고 그랬죠. 충분히. 그러니까 얼만큼 벗어나는 것이 과연 충분히냐? 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대충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죠? 리미트 x가 무한대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리미트 y가 무한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y가 무한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쌍곡선의 초점에 어떤 태양 또는 어떤 거대 항성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놓고 요 식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식을 한꺼번에 어떻게 볼 것인가?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뭐 이거를 멀뚱멀뚱 놓고 네, 백날 쳐다봐야 얻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좌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무한대라고. 자, 이거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거랑 이랑 같은 의미예요. x 제곱으로 한번 좌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네, b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y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그 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 항을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식을 조금 더 진행시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점근선의 의미를 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예쁘게 좀 이항률 좀 시켜볼게요. a 제곱분의 1은 네, b 제곱분의 1에
x제곱분의 y제곱이다. 자, 그래서 x랑 y를 이제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상수항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a제곱분의 b제곱은 이제 x제곱분의 y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양쪽이 어떤 제곱식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 각각의 루트를 씌운다면 x가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y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a분의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점근선, 네,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원했던 점근선의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근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점근선의 의미는 이 쌍곡선이 얘랑 포개지는 것이 아니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쌍곡선의 모양은 이 선과 이 직선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어떤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의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점근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어. 자, 점근선 하나의 기울기는 a분의 b예요. 나머지 점근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우리 여러분 공통 수학에서 다 배우셨죠?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등식이 뭡니까? a제곱이 b제곱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a제곱 자리에 b제곱을 또는 b제곱 자리에다가 a제곱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b제곱 자리에 a제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쌍곡선의 식은 이렇게 변하겠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그런데 이 쌍곡선이 어디를 지나죠? 5,1을 지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을 하면 25, y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 a제곱 식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은 21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b제곱도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두 개를 더하면 이 값은 얼마다? 42가 되겠습니다.